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도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면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이 있죠. 이런 도형들은 모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다루는 수학의 분야를 기하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하학의 기초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하학의 내용은 거의 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초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수학에서는 매우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 책은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경 당시 돌아다니던 기하학에 대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자신이 알아낸 지식을 모아서 논리적인 체계로 정리한 책입니다.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65개의 명제가 실려 있습니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1권은 삼각형, 평행선, 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제2권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면적의 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원, 제4권은 내접 및 외접 다각형, 제5권은 비례론, 제6권은 닮은 꼴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가 평면 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7에서 9권은 유리수, 급수, 비례수를 다루고 있고 제10권에서는 무리수, 그리고 제11에서 13권까지는 입체 도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들 중에서 평행선 공리라고 하는 것은 제1권에 들어있는데요. 이 공리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 평행선 공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공준이라고도 하는데요. 공리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고도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증명이 필요한 것은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공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점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자, 당연하지만 수학에서는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의의 성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선분은 더 양 끝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A를 중심으로 선분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A를 중심으로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직각은 서로 합동이다. 모든 직각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모든 직각은 서로 합동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다 이렇게 공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게 그 문제의 제5 공준인데요.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과 이렇게 만날 때 어느 한쪽에 나타나는 두각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두각이거나 또는 이쪽에 있는 요 두각,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각을 합해서 180도보다 작을 때, 자, 이쪽에 있는 게 아마 180도보다 작고 이쪽은 180도보다 크겠죠? 이 두각이. 자, 이쪽을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각을 합해서 180도보다 작을 때는 그 두 직선을 어디까지 연장해도 합해서 180도보다 작은 각이 있는 쪽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끝없이 연장을 하면 이 두 각이 180도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두 직선은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180도보다 큰 쪽에서는 안 만나고 적은 쪽에서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두 각이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이게 5번째 공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명제나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그릴 수 없다. 라는 명제와 동일한 명제입니다. 문제는 이게 공리가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모두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이 맞겠느냐 하는 게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확인이 됐죠. 어떻게 확인이 됐나 하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모든 수학자들이 인정하는 공리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고? 네, 아닐 수가 있습니다. 면이 평면이 아니고 휘어져 있다면 180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구면을 보겠습니다. 이 지구를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지구상에 적도가 있겠죠. 적도. 그리고 북극에서 90도로 이렇게 교차하는 선을 딱 그었을 때 그 선을 쭉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서 90도 교차해서 직각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내린 좌우선하고 적도가 만나는 이 각도 직각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큰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270도가 되겠죠. 180도보다 훨씬 큰 각이 됩니다. 작게 그렸어도 180도보다 큰 각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여기 그 말 안장 모양의 면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오목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볼록하죠. 그러니까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교차로 되어 있는 면, 이게 말한장 모양으로 된 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왜냐하면 면은 평면일 수도 있지만 평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평면일 때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면인 상태인 걸 가정하고 수학을 기하학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평면 기하라고도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곡면 기하, 평면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경우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를 넘을 수도 있고 180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평행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선을 그리더라도 어디선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평행선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무수히 많은 직선 밖의 한 점에서 무수히 많은 이런 평행선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인 경우, 없는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모든 법칙들이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특수한 경우인 평면상에서의 기하학을 우리는 먼저 배우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을 전공하시거나 더 어려운 학문을 배우게 되면 그때 이런 곡면상에서 일어나는 기하학도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나타난 점, 선, 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뭐죠? 정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뭐 어떤 거를 점이라고 하자. 어떤 걸 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를 정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의가 나온 상태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을 공리라고 한다고 했죠. 공리. 그리고 이 공리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라고 해요. 정리. 정리는 정의와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이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나타난 점선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전체가 있으면 이렇게 반을 쪼갰을 때 이쪽을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인 경우는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쪼개서 전체 점보다 작은 부분을 따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점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은 폭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선은 이쪽으로는 두께라든지 이런 폭은 없고요. 길이로만 이 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의 스케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선을 이런 거라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선의 양 끝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양 끝에는 이 부분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직선은 고르게 놓여있는 점 위에 있는 선이다. 그러니까 직선은 이게 꾸불꾸불하지 않은 이렇게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선은 점들이 고르게 놓여 있다. 이런 점들이 고르게 놓여 있는 것을 직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면은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면은 뭐 요런 면이 있으면 이 면은 뭐 이쪽으로 길이도 있고 이쪽으로 폭도 있겠죠. 하지만 두께는 없어요. 이쪽 부분에 두께는 없어요.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평면이잖아. 2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면은. 그래서 어떤 종이를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는 얇지만 두께는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면은 두께가 없는 면적만 있는 그런 것을 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면의 끝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면의 끝부분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선이 끝이 점인 것처럼 면의 끝은 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평면은 고르게 놓여있는 선 위에 있는 면이다. 그러니까 공면이 아니라 평면, 평평한 평면인 경우는 선들이 고르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도 쭉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점선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중학교 교재에서는 따로 이거를 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점과 교선에 대한 의미도 한번 알아볼게요. 교점이라는 것은 교는 교차한다. 뭔가 교차했을 때 생기는 점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선과 선이 교차할 때 생기는 이 점, 여기를 점이라고 한다. 교점. 교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면과 선이 교차했을 때 그때 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 부분도 역시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선은 뭐냐면은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부분은 점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선.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니까 교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뿔인데 원뿔하고 여기에 그 평면이 만났을 때 잘리는 부분의 가장자리 여기 이렇게 해서 선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도 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점과 교선에 대한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종류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 도형은 모든 점, 선, 면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에다 그릴 수 있는 도형들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 또는 오각형 또 삼각형, 원 이런 것들이 평면 도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 이것은
종이에다가 그릴 수가 없죠. 종이에다가 우리가 그리지만 3차원으로 상상을 해서 보는 거죠. 실제로는 종이에 있지 않고 3차원 공간에서 실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모든 것들이 입체 도형이죠. 종이 자체도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죠. 평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입체 도형인데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입체 도형으로서 이렇게 원기둥, 원통 모양, 그 다음에 원뿔 모양, 그 다음에 이거는 정12면체죠. 오각형, 정오각형이 12개가 이어져서 연결돼서 만들어진 다면체인 정12면체, 또 뭐 이거는 직6면체라고 하는 사각기둥 형태 또는 구, 공 모양의 구, 이런 도형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점선면과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도형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기하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